두 번째 영상입니다. 두 번째는 엑셀 파일 열기가 있는데요. 엑셀 파일은 영어 지문이 들어가 있는 이 지문들이면 어떤 거든지 이제 여기에다가 넣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엑셀의 첫 번째 그 행이 있잖아요. 그쪽에다가 이제 영어 지문이 들어가져 있으면 이렇게 불러 들어옵니다. 카페에 보시면 그 이미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카페에 보시면 큐젠 영어 지문 모음이라고 있습니다. 이 지문 모음 다운 받으셔갖고 그냥 여시면 되거든요. 뭐 내지는 이제 자기가 엑셀 파일 그 이전 영상에서 엑셀 파일 이 지문을 그냥 불러 들어오셔도 되고요. 어쨌든 간에 저는 이제 바탕화면에 이게 있으니까 이거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영어 지문이 한 24,800개 정도가 있는데요. 이 지문에서 제가 요거를 선택을 하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만약에 여기에 이제 오타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오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있다고 쳐보면 요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미스 스펠링 같은 경우가 체크가 되는데 원래는 이지였으니까 그냥 이렇게 이지로 해놓고 이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문단 분석을 누르시면 돼요. 그래서 시작하시겠습니까? 하고 그 다음에 시작을 그냥 누르시면 바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그 GPT가 이제 분석하는 내용들이 이제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지문들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지금 쭉 나오는 상태고요. 이게 이제 다 끝나고 나면 여기에 PDF가 하나 뜰 겁니다. 문장 하나하나별로 이제 그 문장을 다각도로 분석을 하고 이제 단어하고 수거를 추출해내는 과정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이제 지문이 분석되고 그다음 이제 분석 노트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또 다시 문항이 만들어지는 과정이에요.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간단하게 만들면 얼마든지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데 이게 사실 저는 이제 기왕 한번 하는 거 그냥 한 번에 자료 뽑고 이런 것들을 좋아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문 하나당 하는 게 있고 이건 지금 지문 하나당 하는 걸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어, 여러 지문을 이제 이런 식으로 생성하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시간 없는데 이런 거 기다릴 시간이 없잖아요. 어,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그거는 다음 영상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이렇게 분석 노트가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죠. 이게 분석 노트가 만들어지고 뭐 원문 자료도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한 줄에서 그 다음에 어순 배열, 그 다음에 빈칸 쓰기, 그 다음에 필사 연습, 그 다음에 단어 노트, 그 다음에 단어 문항. 네, 문항은 제가 여기서 선택을 해야 돼요. 문항 같은 경우는 지문 문항하고 단어 문항에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이제 단어 정리, 그다음에 영어 한글, 그다음에 한글 영어, 그다음에 이제 지문 문항은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분석 노트가 만들어졌는데요. 여기에 있는 내용이 오른쪽에 있는 내용이 그 왼쪽으로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렇게 늘렸다가 줄였다가 하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만약에 뭐 PDF의 색상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빨간색으로 정하신 다음에 요걸 다시 생성을 여기 버튼을 눌러갖고 생성하시면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뭐 글자 크기가 조금 작은 것 같다. 그러면 여기 누르신 다음에 이렇게 누르시면 글자 크기가 이렇게 좀 커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커진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석 노트를 설정을 하실 때, 뭐 예를 들어서 제목 같은 거 여기 문단 개요에 들어가 있는데요. 빼고 싶다. 그러면 빼시면 돼요. 이렇게 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넣고 싶은 거 있으면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다 선택하셔서 이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일단은 다 선택을 해보죠. 다 선택을 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문단 개요가 이렇게 쫙 나와져 있고, 이 문장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죠. 직독, 직해, 그 다음에 문장 변환, 중요 어휘, 그 다음에 문장 설명, 무관한 문장, 이런 식으로 이제 쫙 설명이 되어 있고요. 뭐 이미지 같은 거 빼고 싶다, 뭐 굳이 이미지 넣고 싶지 않다 그러시면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렇게 빼시면 전체적으로 다 빠집니다. 전체적으로 이미지가 다 빠지고, 만약에 그냥 뭐 넣고 싶다 하시면 여기다가 넣으시면 되죠. 그래서 이미지를 다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자지문 우회석 형태로 돼 있는데, 내가 이게 마음에 안 들고 한 줄로 그냥 만들고 싶다. 그러니까 위에는 영어, 아래는 한글, 이런 상령하한 형태로 하고 싶다. 그러시면 이렇게 위아래로 바뀌기도 합니다. 뭐 나머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일 수도 있고, 한 줄 해석도 마찬가지로 그냥 이렇게 보이는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자지문 우회석이 나는 편하다, 그러면 자지문 우회석 형태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뀌게 되고요. 그래서 대부분은 다 조정이 가능하게 해놨고요. 그 다음에 내가 페이지 포맷을 내가 예를 들어서 이게 마음에 안 들고 이제 그 가로형으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누르신 다음에 이렇게 바꾸셔도 됩니다. 이렇게 바꾸시면 이렇게 가로로 보여지죠. 저는 이제 사실 세로가 편하거든요. 그래서 세로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뭐 저는 한 줄이 편한데, 많은 분들이 이제 자지문 우회석으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자지문 우회석으로 하시고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그냥 바로 출력하시면 파일명 입력해 주시오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파일명을 수정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테스트 자료요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출력, 분석 노트를 뽑아볼까요? 분석 노트를 한번 뽑아볼게요. 분석 노트를 출력하시겠습니까 하면 이제 다운로드 폴더에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다운로드 폴더에 이제 PDF 자료가 이렇게 생성된 거를 보실 수가 있죠. 근데 보다 보니까 이제 단어 같은 게 지금 좀 마음에 안 들잖아요. 이런 것들. 뭐 유 같은 경우는 대명사인데 이거 굳이 들어가야 되나 이런 생각 들잖아요. 전치사도 마찬가지고 이런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편집할 수 있게끔 해놨는데, 여기가 다 이제 텍스트 필드 창입니다. 그래서 텍스트 필드 창이니까 이거 다 그냥 수정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수정하시면 돼요. 수정하시고 그냥 여기서 버튼 한번 누르시면 이쪽에서 수정된 게 보이시죠? 이렇게 수정된 거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키워드 같은 경우도 뭐 넣고 싶은 거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문단 개요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을 지금 이제 해놓은 거고, 그 다음에 문단 구성. 근데 이제 여기 부분은 뭐냐면, 이게 스트레스에 대한 내용이구나. 요런 걸 이제 한번 살펴보시고, 이게 스트레스에 대한 내용이구나. 요걸 이미지 생성을 한번 해서 사파를 한번 넣어야겠다. 그러면 요거에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여기 그러니까 한 컷의 이미지만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두 컷에 연속적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두 컷 이상인 경우가 있잖아요. 보통 두 컷을 원하시는 경우가 많을 테니까 두 컷을 한번 해볼게요.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여직원 이렇게 해놓고, 두 번째 컷에는 뭐가 들어갈 거냐면 스트레스를 이겨낸 여직원,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미지 생성 프롬프트를 작성하시면 이렇게 이미지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 만화, 한국 이미지 만화 컷이 생성이 되고요. 만약에 이제 그 선생님들이 다른 형태로 만들고 싶다, 그 뭐죠?
그 애니메이션처럼 그 디즈니 애니메이션처럼 만들고 싶다 하면 뭐 요거 누르신 다음에 또 생성하시면 돼요. 근데 가장 잘 나오는 건 사실 저는 이제 한국 걸로 선택을 했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에다가 약간 말풍선 같은 거 넣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말풍선에서 여기서 아 너무 스트레스야 뭐 이런 식으로 말풍선을 넣고 뭐 줄였다가 뭐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필요 없으시면 여기 이제 X 버튼 누르셔서 지우시면 되고요. 이 말풍선에 요 꼬리 있죠, 꼬리. 요 꼬리를 여기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없이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뭐 레프트 왼쪽에다 할 수도 있고, 라이트 쪽에다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위쪽, 그다음에 아래쪽 이렇게 하시면 되고,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위치를 좀 바꾸고 싶다, 이 꼬리의 위치를 좀 바꾸고 싶다 하시면 뭐 여기에서 이렇게 조정하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이제 움직이는 게 보이시죠? 이쪽에서 지금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뭐 여기는 이제 뭐 사실 그냥 위치는 이렇게 정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뭐 하나 더 추가할까요? 건강한 방식으로 스트레스를 이겨냈어. 뭐 이런 멘트를 하나 넣고 싶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 클릭하시면 요 이제 바운더리가 없어져요. 그리고 여기에는 보통 여기다 넣고 뭐 주제문 같은 거 하나 써놓으면 좋죠. 방식으로 스트레스 이겨내는 것의 중요성,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여기 배경도 바꾸시고 싶으시잖아요. 뒤에 배경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이제 바꾸시면 뒤에 배경이 마스크가 씌워집니다. 여기서도 뭐 마찬가지로 뭐 이런 식으로 씌울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쓰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일단은 요게 제일 그냥 괜찮아 보여서 요걸 한번 넣어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다가 추가를 시키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이미지가 들어갑니다. 여기서 버튼을 누르시면 분석 노트의 버튼을 다시 눌러주세요 이렇게 뜨죠. 그러면 이제 추가됐으니까 분석 노트를 다시 누르시면 이렇게 사파가 추가된 이런 분석 노트가 만들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사파를 넣었는데 뭐 막상 마음에 안 드신다 그러면 그냥 여기서 사파 빼시면 돼요. 여기 사파 빼시고 분석 노트 누르시면 사파가 빠집니다. 어쨌든 지금은 분석 노트 사파를 넣는 게 예쁘니까 이렇게 한번 넣어서 분석 노트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문장 개요 쪽에 있는 부분은 다 끝났고, 문장 분석에서 보시면 문장 분석 여기 들어가시면은 이제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부터 설명해 드리면 이미지를 뭐 변경하실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변경하고 싶다. 변경하신 다음에 이제 나중에 다 여기 있는 거 다 편집 가능하거든요. 여기 있는 거 다 편집 가능하니까 토큰들도 다 편집이 가능합니다. 토큰들도 다 편집이 가능하니까 이거 다 변경하시면 되고, 직독직해도 마찬가지로 그냥 만약에 직독직해가 난 필요 없어 그러면 이제 여기서 빼시면 돼요. 그냥 아예 그냥 귀찮으니까 뭐 다 수정하고 뭐 이런 거 귀찮고 그냥 직독직해 뺄래 이렇게 하면 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무관한 문장 뭐 이런 것도 사실은 뭐 수업할 때 설명해 주면 되지 이렇게 해갖고 빼시면 됩니다. 빼시면 되고, 문장 설명도 마찬가지고요. 어쨌든 여기 있는 건 이제 다 빼고 넣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편집은 다 이쪽에 반영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쪽에 버튼을 생성할 때 이 버튼을 이제 누를 때 이제 이 PDF가 생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편집을 다 하시고 이쪽에 마지막으로 이제 분석 노트를 누르시면 편집이 돼요. 그 다음에 어휘 필터라는 게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어휘는 넣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이런 대명사나 전치사 같은 거 필요 없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대명사나 이런 거 필요 없으니까 이런 거 뺄래
이렇게 하시면 뭐 명사 뭐 이런 것도 빼고 뭐 다른 거 필요 없고 동사만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하신 다음에 이쪽에다 반영을 하시면 이쪽에서 이제 반영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GPT 여기 버튼이 있죠. 이 GPT 버튼은 뭐냐면 GPT를 아예 이쪽에다 다 탑재해서 들어간 거기 때문에 이쪽에서 문장 설명이나 그 다음에 뭐 원문 해석, 뭐 그 다음에 문장 변환, 뭐 이런 것들 이쪽에서 그냥 타이핑을 여기다 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버튼이 미리 만들어져 있으니까 문장 설명을 조금 다르게 하고 싶은데 뭐 이렇게 하시면 여기 로딩바가 하나 돌아가죠. 그래서 이제 요 GPT가 이제 돌아가는 상황인데요. 그러면 이제 GPT가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죠. 이 문장에 대해서. 그래서 이 문장의 문법적 설명 어쩌죠 이렇게 하면 요거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돼요.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뭐 필요 없으신 분은 그냥 빼시고 그 다음에 뭐 리밋 요 부분만 내가 설명을 넣을래 이렇게 하시면 그냥 이렇게 넣으시면 되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다 편집이 가능하니까요. 한번 이제 해보시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문장 변환 문장 변환이 됐는데 이게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여기 버튼 누르신 다음에 요거 누르신 다음에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냥 복사 넣기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뭐 해석이 이제 안 맞을 거 아니에요. 그럼 해석 버튼 누르시면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바뀌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리스트 뷰로 보시려면 이렇게 해서 리스트 뷰로 이제 쭉 보실 수 있는데 사실 이 내용이 많다 보니까 여기를 페이지 뷰로 보는 게 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페이지 뷰를 넣어놔서 이 페이지 뷰를 이쪽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GPT 같은 경우는 여기 고정 버튼이 있거든요. 이 지금 여기 이제 오른쪽 화면에 고정이 되어 있다는 건데 그냥 플로팅 버튼으로 내가 쓸래 이렇게 하면 플로팅 버튼으로 쓰신 다음에 이쪽에서 이제 작업을 해주셔도 됩니다. 요거는 이제 늘렸다가 또 줄였다가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줄였다가 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사용해 보시고 지금 GPT가 필요 없으니까 그리고 일단 분석 노트는 이제 일단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드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문 문항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문 문항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알고리즘으로 만들어지는 문제하고 GPT로 만들 수 있는 문제하고 나눠져 있어요. 왜냐면 이제 GPT를 계속 사용하게 되면 토큰 값이 계속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알고리즘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대부분 알고리즘으로 처리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GPT가 필요하다, GPT가 필요한 문제다라고 한다라면 그 부분들은 이제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릴 텐데 어쨌든 이제 지금은 알고리즘으로 만들어진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제 알고리즘으로 만들어진 문제는 지금 보시면 문항수가 여기 나오죠. 문항수가 132개가 전체 만들어졌고 그 중에 순서 문항이 지금 58개가 만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 문장을 가지고요. 그래서 순서 문항은 이제 대부분의 것들이 다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그 뭐 순서 형태가 있을 거고 삽입 형태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빈칸 형태가 있을 거고 그죠? 빈칸 문제도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사실 뭐 이렇게 집어넣는 문제 그죠? 단어 보고도 위치에 맞춰서 집어넣는 문제도 있을 거고 이런 식의 그 내신 자료를 만드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박스 형태 박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박스 형태로 선택하는 거 있죠. 양자택일이라고 하죠. 보통 양자택일 문제 이런 것들도 이렇게 이제 처리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졌고요.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그 일종의 알고리즘으로 만든 문제는 대부분 이제 지문 숙지용 문제 형태고요. 대부분 알고리즘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뭐 밑줄도 뭐 이런 것들 뭐 서술형 같은 경우 너는 반격할 수 있다 했을 때 뭐 이거 써라 막 영작해라 뭐 이런 영작부터 시작해 갖고 이런 식으로 낱말의 쓰임이 그 적절하지 않은 거 이런 것들은 이제 빨리빨리 학생들이 이제 한 문장씩 했을 때 빠르게 찝어낼 수 있도록 이렇게 아이디어를 한번 내본 거고요.
그래서 어법이나 어휘의 밑줄 형태를 어, 다른 것까지 넣으면은 또 저기 뭐야 그 인쇄량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줄여놓은 거예요. 문장 단위로 줄여갖고 이렇게 바로 볼 수 있게끔 해놓은 거고. 그다음에 이제 종류도 이제 밑줄에 관련된 건 다 이쪽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고리즘으로. 그다음에 뭐 배열 문제 같은 경우 뭐 주제 배열, 뭐 제목 배열, 뭐 요약 배열, 그다음에 뭐 박스 배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한글을 영작하는 배열 형태 이런 것들 이제 쫙 넣어놨고요. 그다음에 기타 부분에서 보시면 흐름과 관련 없는 문제, 무관한 문제 있잖아요. 무관한 문제 이런 것들 이제 쭉 넣어놨고. 그래서 이제 지문 문항의 알고리즘으로 만들어진 게 132개예요. 132개고 그 다음에 단어 문항 한번 가보겠습니다. GPT 문항은 제가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단어 문항도 이제 그 알고리즘으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알고리즘으로 만들어져서 얘와 뭐 유사, 그러니까 유의어, 그 다음에 뭐 반의어 문제 내지는 유형어 문제, 그 형태 비슷한 거 있죠. 의미는 다른데 형태 비슷한 거. 그 다음에 영영 풀이 문제, 그러니까 영영 풀이 보고 뭐 알맞은 단어 선택하는 거. 그 다음에 영합 문제, 영어 보고 그 다음에 한글 뜻 찾는 거. 그 다음에 뭐 한영, 한글 보고 그 다음에 뜻 찾는 거. 그 다음에 예문, 이렇게 예문 보고 단어 알맞는 거 집어넣는 거.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쭉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이제 그 단어 문항하고 지문 문항은 알고리즘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단어 문항하고 지문 문항은 이렇게 알고리즘으로 만들어졌고,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문항을 추가하고 싶은데 그러면 주제 문제나 뭐 요약 문제나 이런 거 없냐, 빈칸 추론이나 이런 거 없냐, 이제 그거는 이제 GPT로 만들어냅니다. 여기 지문은 이제 지금 원본 지문이 있을 거고, 이걸 문장을 변환한 이제 패러프레이징 문제가 있잖아요. 그 문제 변환 지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 중에 아무거나 선택하시면 돼요. 일단 원본 지문으로 한번 선택해 볼게요. 원래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when your face로 시작하는 거 요거 있죠. 요거 보시면 원본 지문으로 이제 시작하면 이게 지문이 하나 뜹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거 갖다 이제 문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지문을 선택을 하시고 여기서 이제 주제 문제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왜 떴지? 보시면은 이제 여기에 주제 문제가 이렇게 나오죠. 이제 주제 문제가 나오고 이 주제 문제에 대한 해설. 이 글은 성급한 반응이 부정적인 영향과 함께 뭐 말하기다 타이밍 전에 한 발 뒤로 물러서는 게 중요하다. 뭐 이런 게 돼 있고요. 정답은 이제 4번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뭐 benefit of stepping back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이렇게 스트레스한 상황에서 이제 한 발 물러서서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이점에 대한 얘기고, 나머지들은 이제 이렇게 오답 유형이 이제 쭉 나온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다시 문항을 추가하신 다음에 뭐 이번에는 문장 변환 지문을 한번 해볼까요? 문장 변환 지문을 하시면 요거 갖다가 제목 문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문장 변환 보시면 여기 틀리죠. When your face로 시작하고 여기서는 이제 when confronted with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장 변환된 거 가지고 이제 문제를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제목으로 한번 만들어 보면 이게 이제 그 초반에는 해설을 안 넣어갖고 그랬는데 지금은 해설을 넣어서 약간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조금 해설이 좀 많아졌네요. 너무 많아졌네. 이건 이제 줄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이제 그냥 줄이시면 될 것 같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제목을 요거 가지고 이제 만들 수도 있죠. 그래서 여기서 뭐 현대사회에서 강렬한 스트레스 직면했을 때 정서적으로 통제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문제를 만들 수 있다. 근데 요거 처음에 만드실 때는 약간 시간 걸리거든요. 왜 그러면 이 GPT 자체가 좀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해서 이걸 가지고 이번에는 빈칸 추론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빈칸 추론을 요렇게 내가 만약에 요 부분을 잡고 요 부분 있죠. 상황을 악화하기 쉽다. 뭐 요 부분 있잖아요. 요걸 가지고 내가 빈칸 추론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빈칸 추론을 만드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빈칸 추론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고 여기에 따른 해석이 나와지고 뭐 6번까지 나왔는데 뭐 필요 없으시면 그냥 지워주시면 됩니다. 5번까지만 넣고 싶으시면 지우시면 되죠. 정답 확인하고 그 다음에 요약 문제도 한번 해보죠. 요약 문제는 일단 요약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약을 먼저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빈칸 A, B로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사실 이렇게 할까요? 요거 하자 요거. 그러면 여기 이제 빈칸 요약에 대한 요 부분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요 부분이 나오고 이제 정답은 4번 이렇게, 4번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게 해석이 이렇게 나오고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머지 부분들도 필요한 부분을 이런 식으로 이제 ABC, 어법 ABC 같은 경우는 뭐 어법 ABC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돼요. 어법 박스도 어법 박스 이렇게 만드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있잖아요. GPT로 만들어야 되는 문제들. 이것들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단어 문항도 마찬가지인데요. 단어 문항도 문항 추가를 하시면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내가 이 단어에 대해서 요거 말고 요거 해볼까요? 올슨 요거에 대한 동의어 문제를 만들고 싶다. 그럼 여기에 대한 이제 동의어 부분들을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 이제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요거에 대한 아니요. 네, 여기서 뜻이 문제가 만들어졌네. 요거는 제가 다시 한번 좀 확인 좀 해볼게요. 여기는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단어 문제도 어쨌든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 일단은 이제 지문 문항에서 이런 이제 지문이 132개나 되니까 사실 이게 굉장히 양이 많잖아요. 알고리즘만으로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그래서 요걸 선택하시고 요거를 엑셀 저장해서 아까 이제 그 엑셀 저장하는 거 만들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여기서 파일 생성하신 다음에 이제 지문이라고 불러오시면 돼요. 영어 지문 문제니까 지문 문제고 이 테스트 자료에 대해서 뭐 순서다. 순서 문제만 여기 모아놨다. 이렇게 하시면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저장을 하시면 되죠. 여기다가 이제 저장하시겠습니까? 하면 이제 저장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저장이 58개가 되어 있는데 요거를 한번 볼게요. 잘 저장되어 있는지. 네. 여기 보시면 이제 테스트 자료에 대한 요게 여기가 18번이면 18번이라고 쓰시면 되겠죠. 요 이제 그 순서 문제가 다 저장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삽입 문제를 또 저장하고 싶으시면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하시고 여기 들어가고 이렇게 또 만드시면 되죠. 삽입 문제만. 근데 이건 이제 나중에 이 엑셀 파일을 가지고 뭐 선생님들 데이터베이스에 넣던지
내지는 뭐 한글에다가 이제 엑셀 사용하는 법 잘 아시면 그거에다가 넣으셔도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 이거 지문이라고 잘못 넣었네. 잘못 넣었습니다. 제가 잘못 넣었네요. 이거를 지우고 문항이니까 네, 10개가 이제 저장이 됐죠. 그러면 이제 10개가 이제 삽입 문제가 10개가 저장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끼리 요거를 공유하시면 되잖아요.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뭐 너 1강 했어? 그럼 나 2강 할 테니까는 뭐 저기 해갖고 이거 자료 나누자. 그러면 이 자료가 왜 나눠지게 만들어졌느냐? 이 부분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이렇게 하시고 제가 요건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문단 분석에 들어가시면 여기 어휘 편집도 가능합니다. 여기 다 어휘 편집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어휘 편집 여기 뭐 단어 DB에서 찾으셔도 다른 거 넣으셔도 되고,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걸 가지고 아까 그 알고리즘이 만들어져요. 아까 보시면은 이제 페이스에 대한 유형어 문제가 있었잖아요. 이 페이스하고 디페이스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 유형어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기다 추가하셔도 돼요. 뭐 유형어 추가하신 다음에 여기다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더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반이어도 마찬가지고 유의어도 마찬가지고 여기다 넣으시면 문제가 더 만들어져요. 원하시는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기를 그 컨트롤 하시면 되고요. 단어 추가하기는 단어 추가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여기 단어 추가 버튼 누르시면 여기 이제 새로 나오죠. 지우시려면 이렇게 지우셔도 되고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뭐 여기 있는 단어 중에 뭐 이거 페이스는 다 아는 단어니까 필요 없어. 뭐 이렇게 지우시면 됩니다. 그럼 어차피 여기에 반영이 돼요. 여기 보시면 이제 반영이 된 거 보이시죠? 뭐 CBR하고 요 단어하고 요 세 개 단어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 마찬가지로 단어 노트에서도 보시면 반영이 됩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나오죠. 단어 노트도 조절하실 수가 있어요. 단어 노트는 여기 단어 노트 설정이라고 있잖아요. 여기서 내가 뭐 발음 기호 같은 거 별로 필요 없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다음에 뭐 유의어하고 반의어 뭐 이런 거 필요 없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없으면 이렇게 바로 없는 형태로 바뀝니다. 그래서 뭐 예문도 필요 없는데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예문 없으시면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예문 있는 게 편하죠. 그리고 그 예문은 지금 보시면 when you face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이게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지문 문항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만들어질 때 그 원문에 있는 걸 그대로 따와서 집어넣어요. 여기 원래 다른 예문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예문은 항상 첫 번째 걸 예문으로 사용합니다. 첫 번째를 예문으로 사용해요. 그래서 만약에 원치 않으시면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이렇게 바꿔주시고 들어가셔서 그럼 when you face가 아니라 이렇게 바뀌었죠. 여기. 왜냐면 요거는 이제 지문 암기해야 되니까 지문에 있는 거 그대로 넣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거든요. 지문에 있는 거를 바로 학습할 수 있게끔 어디서 나왔고 어디서 시험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유형어 뭐 이런 거 다 있다고 쳐보죠. 발음 기호는 뭐 발음 기호까지 다 해서 일단 다 집어넣어 봅시다. 만약 다 집어넣으시면 이렇게 좀 길어지긴 하는데 뭐 어원 같은 경우는 사실 큰 의미가 없잖아요. 내신 때는 이제 단어장 만들 때 필요한 거고, 어원은 빼고 일단 영영도 뺄게요. 영영도 빼고 문법도 빼고 일단은 이렇게만 봅시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이제 그 문장 분석에서 when you face 여기 이 부분이 지금 보시면은 이제 요 지문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오른쪽에 있는 거. 이렇게 들어갔고 여기 유의어가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 알아둬라 이렇게 이제 설명하기 좋게끔 하기 위해서 이거를 이제 뭐 그 저기 오현택 선생님께서 이 부분을 넣어달라고 하셔갖고 넣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아이디어가 좋으셔갖고 제가 이렇게 넣었습니다. 이렇게 넣고 요거를 이제 다시 예문으로 바꿔보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when your face가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학생들이 봤을 때 여기에 원문하고 그다음에 이 단어가 어떻게 쓰였는지를 바로바로 알 수가 있으니까 이게 이제 학습하기 좋을 것 같아서 그다음에 이제 이 단어가 어떤 식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지까지도 여기 이제 쭉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넣은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단어 문항 같은 경우도 아까 선택한 게 있었으니까 여기서 선택한 게 이렇게 쭉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 해설지가 이렇게 쭉 나오고요. 그다음에 지문 문항도 여기 보시면 선택한 게 있었으니까 요거가 이렇게 쭉 나온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제 그 제가 뭘 설명해 드리고 싶었던 거냐면 엑셀DB라는 부분을 넣어놨잖아요. 이제 요거는 이렇게 사용하신다는 걸 이제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장 개요에서 뭐 제목이나 주제 요약 같은 거 다 적으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문장 구성에서는 여기서 우리가 그 분석 노트에 들어가는 사파를 이렇게 넣을 수 있었다 이런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문장 분석에서는 문장 분석에 대한 부분들을 다 수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다 넣을 수 있었다 요걸 알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문 문항은 문제 GPT 생성하고 알고리즘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문제가 한 130개, 120개가 되더라. 그 다음에 단어 문항 같은 경우에는 단어 종류별로 나오니까 문항 수가 한 270개. 그러니까 뭐 이제 만들어지면 한 이것저것 하면 한 400개 정도 만들어지겠죠. 알고리즘으로 400개 정도가 만들어지고 그 외적으로 만드시려면 문항 추가를 하신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선택하시고 만드시면 된다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지문 문항도 여기 보시면 뭐 선택하셔갖고 여기서 만드시면 된다. 요약이나 뭐 빈칸 A, B 뭐 그다음에 어휘 박스, 어법 박스, 빈칸 추론, 주제 제목 요지 요약 불일치까지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만드시면 됩니다. 만드시면 이제 하나의 지문에 대해서 500개가 아니라 뭐 몇 개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 일단은 대부분 다 여기 설명이 들어가니까 분석 노트만 제대로 봐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문항을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놨잖아요. 이렇게 해갖고 이제 뭐 이 문제에 대해서 삽입 순서 뭐 이렇게 쭉 나왔는데 만약에 이 문제를 가지고 파이널 테스트를 만들어 보고 싶잖아요. 그러면 뭐 사실 이거 안 지우셔도 됩니다. 안 지우셔도 되고 여기 보시면 문항 관리라고 있거든요. 이 문항 관리에서 이 문항 엑셀을 불러오시면 돼요. 제가 아까 그 지문했던 거를 요거를 잠깐 바탕화면으로 빼놓을게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불러오셔 갖고 삽입 문제 이거 요 두 개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삽입 문제를 쫙 불러왔어요. 그래서 문항을 보고 싶으시면 여기 오른쪽에 이제 마우스 오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버 하시면 내가 요 문제를 넣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엑셀만 편집하시면 다 가능한 얘기입니다. 엑셀만 편집하시면 이 아까 그 불러왔던 거 있죠. 여기 보시면 삽입 문제 요거 불러오신 다음에 아니면 요거 두 개 합쳐주셔도 상관없잖아요. 한 곳에다가 한 곳에다 합친 다음에 요거는 18번 문제 이렇게 해갖고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삽입 문제를 불러왔어. 그러면 여기 이제 삽입 문제가 들어가지죠. 뭐 빈칸 추론이나 뭐 이런 것들 다 불러올 수가 있겠죠. 이쪽에다가.
그러면 이렇게 쭉쭉 들어갑니다. 원하시는 대로. 그러면 이제 정답까지 이렇게 맞춰주고. 그러면 선생님들이 이제 이 엑셀 파일만 공유를 하시면 자기 마음대로 어떤 형태의 그 종합 문제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18번부터 20번까지 이렇게 해갖고 엑셀을 쫙 가지고 계시면, 한 곳에다가 모아 계시면 이 엑셀만 불러와갖고 문제를 자기 마음대로 편집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은 뭐 선생님들이 팀업 하실 때도 팀워크 하실 때도 좋으실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이제 엑셀 DB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고, 그래서 요거 그냥 그대로 이렇게 뽑으시면 됩니다. 뭐 여기 이제 색상 같은 경우도 뭐 바꾸시면 되죠. 뭐 저는 요즘 초록색이 마음에 드니까 이렇게 하신 다음에 뭐 새로 생성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파일명, 여기서 이제 파일명 입력하신 다음에 출력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종합 문제가 여기 이제 다운로드 폴더에 저장이 되죠. 네, 여기까지가 이제 지문 작업의 끝입니다. 끝. 지문 작업의 끝이고, 뭐 쇼츠 만들기도 쇼츠 소스 만들기도 있고 한데 대부분은 사실 이거를 쓰실 때니까 이것만 좀 설명을 좀 집중적으로 해드렸어요, 이번 영상에서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지문 같은 거 불러드릴 수도 있고, 참,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만약에 이 두 개를 누르신 다음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엑셀 파일이 2만 개가 아니라 한 10개 정도, 뭐 한 20개 정도 되는 모의고사만 모아놓은 엑셀 파일이다 라고 하면, 지금은 이 파일에는 한 2만 개 정도 들어오니까 이거를 전체 선택하면 이제 큰일 나죠. 전체 선택하면 큰일 나는 거고, 어쨌든 한 20개 정도 있다라고 해갖고 이걸 선택을 하신 다음에 여기 자동 생성하기를 누르시면 지금까지 했던 거 있죠. 지금까지 이제 지금은 한 지문을 가지고 이렇게 해놨잖아요. 한 지문을 가지고 해놨는데 이게 아니라 그 뭐야 그 여러 지문들을 이제 문항이든 분석 노트든 뭐 워크시트든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지문을 가지고 그냥 내가 사파 없이 그냥 빠르게 좀 처리를 해야겠다. 문항만 빨리 뽑고 싶다.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하신 다음에 누르시면 이 지문 하나당 zip 파일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zip 파일이 만들어지고 그 zip 파일을 통해서 거기에 이제 워크시트가 다 껴져서 아까 봤던 것들 있죠. 아까 봤던 것들이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다중 지문, 한마디로 여러 지문을 좀 처리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거 누르시면 지문 시작 번호가 있는데요. 지문 시작 번호가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목적 문제부터 시작했고 18번부터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파일명이 18로 들어가요. 그래서 18로 들어가니까 이렇게 18번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파일명에 18번이 들어갑니다. 여기 그 파일명이 있고 거기에 18번 뭐 이렇게 들어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까지 해서 지문 작업에 대한 건 끝났습니다. 지문 작업에 대한 설명은 거의 끝났고요. 아까 못 보여드렸던 게 이제 쇼츠인데, 쇼츠는 다음 영상에서 한번 만들어 얘기해 볼게요. 왜 이걸 만들었는지.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음 영상에서 이제 설명해 드리고 싶은 건 이 그 단어 작업입니다. 단어 작업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